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볼 내용은 미얀마의 최신 세법 그리고 회사 운영 규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2025년 연방세법이랑 미얀마 회사법 이 관련 문서들인데요. 미얀마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또 계획 중이시라면 정말 꼭 아셔야 할 그런 핵심 정보들 이걸 좀 쉽고 빠르게 알아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특히 그 최근에 바뀐 규정들하고 또 실제 운영하시면서 좀 주의해야 할 점들 위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자칫하면 놓치기 쉬운 세금 납부 방식 변화나 뭐 회사 운영의 필수 요건들 이런 것들 중심으로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큰 그림부터 좀 볼까요? 매년 나오는 미얀마 연방세법, 올해 2025년 법의 핵심적인 세금 관련 내용 뭐가 있을까요? 세율 변화가 좀 컸나요? 전반적인 세율 자체는요. 작년하고 뭐 거의 비슷하게 안정적입니다. 일반 법인세 CIT라고 하죠. 이게 21%고요. 개인소득세 PIT는 0%에서 25%까지 누진세율 그대로 유지됩니다. 일단 큰 틀은 그대로군요. 네. 다만 그 양곤증권거래소 YSX 상장사는 17%로 좀 낮고요. 또 석유나 가스 분야는 25%로 높다는 거. 요건 좀 차이가 있죠. 네, 분야별로 다르네요. 개인소득세도 연 480만 째 이하는 여전히 면제되고 부양가족 공제 같은 혜택도 그대로입니다. 그럼 상업세 쪽은 어떤가요? 뭐 특별히 주목할 만한 면제 조항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상업세 CST 기본세율은 5%인데요.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 태양광 패널이나 전기차, BEV 같은 이런 특정 품목들이 있거든요. 네. 이게 한 47가지 정도 되는데 네. 이거랑 또 금융, 교육, 그리고 수출 가공, CMP라고 하죠. 네. 이 CMP 활동 관련 자재 같은 서비스 34가지는 면제 대상이라는 겁니다. 전기차나 태양광 패널이 면제군요. 네, 반면에 인터넷 서비스는 15%로 꽤 높고요. 심카드 활성화할 때는 2만 짜 고정금액이 부과됩니다. 특별상품세 SGT는 주류나 담배 같은 품목들 세율하고 기준 가격이 일부 조정됐고요. 그렇군요. 세율 자체는 뭐 안정적인데 면제나 특정 분야의 세율 차이가 좀 있네요. 근데요, 이런 세율 문제보다도 실제 기업 입장에서 세금을 납부할 때요, 운영상 가장 신경 써야 할 실질적인 변화, 이건 뭘까요? 바로 이 부분이 올해 제일 중요한 변화인데요. 그 외화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 방식입니다. 외화소득이요? 네. 2024년 4월부터는 외화소득에 대한 세금, 예를 들어 법인세나 개인소득세를 반드시 그 벌어들인 외화 그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달러로 벌었으면 세금도 달러로 내야 한다,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규정 지키는 걸 넘어서요. 기업의 그 외화 자금 흐름 계획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좀 중대한 사안이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법인세는 분기별로 예상치의 80% 이상 이걸 미리 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는 점도 실제 현금 흐름 관리에서 중요하고요. 분기별 예상 납부 이것도 신경 써야겠네요. 외화로 벌면 세금도 외화로 내야 한다. 정말 미리 준비 단단히 해야 할 부분이네요. 자, 그럼 세금 문제를 넘어서 이제 회사를 실제로 운용하는 단계로 가보죠. 미얀마 회사법상 꼭 지켜야 하는 핵심 요건들 중에서요. 기업들이 흔히 좀 어려워하거나 좀 힘들어하는 부분은 뭔가요? 가장 많이들 신경 쓰시는 부분이 아무래도 그 이사 요건입니다. 이사 요건이요? 네. 최소 한 명의 상시 거주 이사를 둬야 하거든요. 근데 이 상시 거주 기준이 연간 183일 이상 미얀마에 체류하는 거예요. 183일이요? 반년 이상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찾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책임은 주주에게 있고요. 그렇군요. 이사 문제 말고 또 중요한 게 있을까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연례보고 애뉴얼 리턴 AR 제출입니다. 이건 뭐냐면 회사가 매년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 당국에 보고하는 절차인데요. 네. 특히 회사를 딱 설립하고 첫 번째 AR을 제출할 때 있잖아요. 첫 번째요? 네, 그때 요구하는 서류가 더 까다로워졌어요. 자본금 납입 증명이라던가 이사나 주주의 주소 증명 같은 것들인데요. 이걸 제대로 못 챙기면 회사 등록이 정지될 수도 있고 심하면 취소까지 될 수 있습니다. 와, 첫 AR 제출이 정말 중요하군요. 그럼 그 외에 좀 일상적인 행정 부담은 어떤가요? 기록 관리나 회의 같은 것들이요? 네, 당연히 그 재무기록 꼼꼼히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고요. 매년 재무제표 만들어서 감사도 받아야 합니다. 감사까지요? 네, 다만 소규모 회사는 예외인데요.
그러니까 직원이 30명 미만이면서 연 매출이 5천만 짜 미만인 경우 이런 경우는 감사가 면제됩니다. 아, 기준이 있군요. 그리고 매년 주주총회 AGM 여는 것도 의무긴 한데 다행히 서면 결의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 소유주 정보 등록하는 제도도 도입은 됐는데 아직 구체적인 절차가 명확하진 않은 상태예요. 전반적으로 보면 행정적인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볼 수 있죠. 네. 법에서 정한 큰 틀 외에 실제 운영하면서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나 뭐랄까 숨어있는 복병 같은 건 없을까요? 기업들이 흔히 놓치는 실무 팁 같은 거요. 네. 몇 가지 좀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급여 관련 세금인데요. 급여요? 네. 개인소득세, PIT하고 사회보장세. 이거는 직원이 급여를 받는 통화 있잖아요. 그 통화 그대로 정확하게 원천 징수해서 제때 납부하고 관련 증빙을 아주 철저히 갖춰야 합니다. 이거 실수하기 쉬워요. 통화까지 맞춰서요. 중요하네요. 그리고 또 CMP 기업의 상업세 부분입니다. 주력인 수출 가공 활동 자체는 상업세가 면제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국내에 물건을 판매한다거나 아니면 외환 차익 같은 기타 소득이 연간 5천만 짜 이상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업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점. 이걸 놓치기 쉽습니다. CMP라도 국내 판매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과세될 수 있다. 맞습니다. 또 부동산 임대할 때 외국 법인은 1년 이상 장기 임차가 원칙적으로 제한돼요. 물론 미얀마 투자위원회 MIC 허가를 받으면 예외는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해외에서 자금을 빌려오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해외 차입금요. 이거는 중앙은행, CBM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데 자기 자본 비율 같은 승인 기준이 꽤 까다롭습니다. 허가나 승인이 필요한 게 많군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세무조사는 예고 없이 나올 수 있고요. 특히 CMP 기업들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좀 잦으니까 평소에 기록 관리에 정말 신경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팁은 납세자 번호 TIN 받고 나서 국세청 온라인 시스템 e-파일링 등록까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시간차가 있군요. 네, 그러니까 미리미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 동향으로는 비영리단체, NGO에 대한 면세증명서 발급이 잠정 중단된 상태라는 점도 참고하셔야 하고요. 네, 정말 실무적인 팁들이네요. 정리해보면 미얀마의 세법이나 회사법이 겉보기에는 세율 같은 건 안정적인 것 같지만 실제 운영에 들어가면 외화 세금 납부 규정이라든지 상시 거주 이사 확보, 또 강화된 서류 제출 의무처럼 상당히 까다롭고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규정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게다가 비영리단체 면세증명서 발급 중단 사례처럼 규정이 또 계속 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신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현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죠. 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이렇게 상세한 규제 준수 의무나 외화 세금 납부 같은 좀 독특한 규칙들이 과연 미얀마를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기업의 투자 결정이나 현지 운영 전략 수립에 어떤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